자, 이제 새로운 챕터 비모수 밀도 추정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챕터인데요. 자, 비모수 밀도 추정법이라는 게 무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 이미 지난 시간에 그 모수를 사용한 밀도 추정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모수라는 건 파라메타예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을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우시안 모양을 결정짓는 데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됐죠. 즉 평균값과 공분산 행렬 모양만 알면 우리가 이 가우시안 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데 이 두 가지를 소위 가우시안의 모양을 결정짓는 파라메터라고 불렀고, 이 파라메터를 추정을 해서 밀도를 추정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 앞에 B자가 붙었죠. 말 그대로 확률 밀도의 모양을 우리가 미리 가우시안이라고 결정하지 않고 임의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밀도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파라메타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비모수 밀도 추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특정 클래스의 확률 밀도인 우도, 자, 우리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대충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우도라는 것은 어떤 클래스의 확률 밀도를 말한다. 알겠죠? 그 우도 값을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는 우도의 파라메타적인 형태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다 지금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전 장에서는. 즉 확률 밀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였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런 확률 밀도를 모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조금 전에 다시 리뷰한 것처럼 파라메타적인 형태, 즉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고 그 파라메타를 추정해서 이 확률 밀도를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또 우리가 클래스를 나누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비모수 밀도 추정법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가정이 없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확률 밀도의 모양을 가정했지만 이번엔 그걸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표본 데이터로부터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of x를 직접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x 하나마다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텐데 그거를 함수식 형태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한번 추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크게 봐서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축약해서 요번 우리 클래스는 다루려고 합니다. 히스토그램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KNL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거는 사실 커널 밀도 추정법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그것들이 다 그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비모수 밀도 추정이라고 부르는 Non-Parametric Density Estimation의 결과를 오른쪽에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그 우도를 측정하는데 지금 왼쪽은 그 분산 플롯으로 스캐터 플롯으로 데이터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의 점에다가 그냥 숫자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는 지금 서로 막 겹쳐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고요. 여기 오렌지 색깔이 1이라고 써 있네요. 1 뭐 등이 있고 뭐 2나 3, 그리고 3은 여기 초록색이고요, 그죠? 4가 여기 초록색이고 3은 약간 연두색이고 5는 어딘가에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아요. 6은 요거고 7은 여기 위에 있네요. 8은 여기 어디 있고 9도 여기 있고 10도 여기 있고. 자, 데이터들이 지금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 하나마다 한 종류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확률 밀도 분포를 계산을 해야지만 그 확률에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앞부분에서 판단할 때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확률 밀도에 근거해서 지금 우도를 가지고 무슨 그 maximum likelihood 기준이라든지 또는 maximum a posteriori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Bayes 리스크 기준이라든지 하는 이런 세 가지 기준,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우도예요.
각 클래스가 갖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지금은 확률 밀도 함수가 2차원 확률 밀도 함수로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피스로 그렸기 때문에 x1과 x2 지점에 대한 모든 지점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우도로 그려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갖는다라고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다 색깔로 한번 살펴보세요. 초록, 보라색, 빨강색, 뭐 사이언 컬러, 그리고 뭐 오렌지색 등등. 지금 보면은 이거는 가우시안 확률 밀도의 모양은 아니고 좀 어딘가에 그 집중돼 있고 좀 퍼진 정도가 좀 불특정한 모양을 갖는, 즉 이와 같이 그 파라미터로 예측하기 힘든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얻어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고요. 그 방법론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히스토그램 방식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히스토그램 방식. 사실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그 소위 그래픽한 그 데이터 표현 방법이에요.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 사실은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데이터의 확률 밀도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걸 수식으로 정리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히스토그램 방식은요, 데이터의 밀도를 아주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히스토그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습니다. 측정된 스케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연속적인 간격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는 측정된 데이터, 키든 몸무게든 아니면은 뭐 무슨 값이든 측정된 데이터인데요. 그거를 연속적인 간격으로 나누고 일정 구간으로 나누고 그 간격에서 관측되는 표본의 빈도수를 카운트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키 같으면은 160부터 165cm까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몇 개인지 등등 빈도수, 프리퀀시를 카운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빈도수를 막대의 높이로 해서 데이터의 밀도를 표현하는 그래프. 사실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그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좀 복잡하지만 이해되지만 그림으로 보면 너무 뻔해요. 너무나도 다 아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그 막대 그래프가 지금 여러 개의 그래프가 겹쳐 있는 가운데 소위 그 브라운 컬러로 그려 있는 이 막대 그래프 있죠.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 그 소위 그래프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토그램은 예를 들어서 수평축 x축이 키에 관한 데이터다 그러면은 키가 110 뭐 여기서 그러니까 11으로 돼 있고요. 10 여기가 11이면은 여기 구간을 얼마 정도 한 10.7이라 그래야 되나요? 10.7부터 11.3까지에 해당되는 거기에 그 해당되는 그 크기 값을 갖는 사람 개수.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에 크기 값을 갖는 사람들의 개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의 높이로 표시를 하는 게 히스토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값을 표시할 때 우리는 관심 있는 건 확률 밀도기 때문에 그냥 카운트해서 그걸 써주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런 조금 변형된 수식을 써줘요. 뭐냐면 지금 그 probability of x using histogram이라는 의미로 p sub h of x라고 이렇게 그냥 기호를 한번 써본 건데, 자, 주어진 x에서의 확률 밀도 히스토그램 방식은 분자에 당연히 그 주어진 구간 bin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간격인데요. 그 간격에 떨어지는 그 샘플의 개수, 빈도수는 똑같아요. 근데 분모에 전체 샘플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 구간, 그 간격에 해당되는 폭, width를 또 나눠주면 그게 바로 밀도 값에 해당되는 숫자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0.12 정도 여기요. 그리고 얘는 0.18 정도, 그죠? 얘는 한 0.27 정도, 얘는 뭐 0.35 정도 뭐 되겠네요. 등등 이런 값으로 주어지면 이제 확률 밀도 값에 해당되는 그 숫자로 스케일이 적절하게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 방식은 그 장점은 간단하고 그 굉장히 편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다는 건데 단점이 사실은 더 많아요. 단점은 뭐냐면 밀도 추정의 최종 모양은 관측 간격의 시작점 (starting position of the beans에 의존한다. 즉
지금 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간격을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간격의 시작점을 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예를 들면 좀 더 다른 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값이 또 이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오는 그 빈 안에 들어오는 샘플의 개수가 굉장히 그 소위 빈의 위치에 따라서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즉 그러니까 밀도의 모양이 관측 간격의 시작점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단점은 밀도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보다시피 갑자기 밀도가 일정 구간에는 똑같다가 휙 뛰어고 이렇게 점프하죠. 불연속적이죠. 이건 실제 밀도가 불연속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관측 간격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측 간격의 위치에 따른 오류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차원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차원이 증가할수록 관측 구간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대부분의 B는 또 비어있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지금은 1차원 데이터를 그린 막대 그래프일 뿐이에요. 2차원, 3차원, 4차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B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구간 안에 떨어지는 데이터는 전혀 없는 경우가 또 많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B는 비어있게 되고 확률 밀도 함수의 discontinuity, 불연속성이 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소위 이런 거는 통틀어서 보통 차원의 저주다라고 차원이 커지면 생기는 문제들을 그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한계가 히스토그램 방식에 있습니다. 사실 그 히스토그램 방식의 확률 밀도 함수 결정은요 실제 응용에서는 적절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또한 그 1차원, 2차원 경우에는 그 아주 빨리 시각적으로 대충 모양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대략적인 시각화에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 방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다 보다시피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probability of x given c sub k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k번째 그룹과 클래스와 1번 클래스와 2번 클래스의 확률 밀도 함수, 실제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고요. 특히 이 빨강색 그래프는 그 C1은 그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는 있죠. 이렇게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확률 밀도와. 자, 그리고 실제 확률 밀도를 한번 계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 결과를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그 실제 수식과 그리고 수식을 적용했을 때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통 히스토그램 시작점 값을 x0 그리고 막대의 폭의 값을 h라고 우리가 한다면 표본 데이터는 구간 m에 대하여 구간 m이라는 거는 시작점, 그죠? x0에다가 m번째 구간이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h가 구간이니까 지금 보다시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x축이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그 증가할 때 여기서 한 지점을 x0라고 우리가 x0라고 하고 이 구간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 정도의 구간으로 잡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 거는 더 h만큼 더 가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것도 h만큼 더 가는 구간이겠죠. 이게 그 소위 h0에 m번 h 움직인 다음에 다시 m 플러스 1h까지 그 구간을 즉 예를 들어서 여기는 x0에 더하기 2 곱하기 h부터 x0 더하기 3h까지의 구간이잖아요. 요 지점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한번 수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총 그 데이터 샘플 데이터가 n개일 때
확률 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그 n분의 1을 곱하고요. 그리고 카운트 개수, 그 주어진 빈에 떨어지는 개수 나누기 그 width니까 width는 h죠. 당연히 항상 구간은 h죠. 그래서 각각의 구간마다 샘플 개수를 카운트해서 NH로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히스토그램 방식으로 결정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를 진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어떤 그 데이터가 얻어지는지, 어떤 확률 밀도 모양이 얻어지는지를 한번 샘플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여기 12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데이터 보면은 지금 그 일단은 그 순서대로 늘어서 있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막 껴 있는데 2.1, 2.4, 2.3, 2.4, 2.47 뭐 데이터가 2부터 시작해서 4보다는 작네요. 그죠? 2와 4 사이에 그 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12개의 데이터고요. 이거를 막대 폭이 0.5이고 각 막대의 시작점을 0과 0.5로 그러니까 n.0과 n.5라는 거는 1.0, 1.5, 2.0, 2.5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그 맨랩으로 한번 그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본 거예요. 그 맨랩 안에서도 우리가 구간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릴 때 제일 쉽게는 데이터를 그냥 주고 얘를 y는 이런 데이터를 벡터 값으로 쭉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히스트라는 그 함수를 써서 히스트 y 하면은 디폴트로 그려지긴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구간을 임의로 정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구간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x 값을 0.25부터 0.5씩 5까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주는 사실 우리가 그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줄 때 그 0.25라는 거는 그 시작점이 아니라 그 구간의 중심점이에요. 구간의 중심값. 그러니까 구간의 중심값을 0.25로 주고 0.5 폭으로 하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0.25 이동된 0.0이 시작점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대로 하면은 구간으로 보면은 0 그리고 0.5 그리고 1.0 등등 이렇게 구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간 값을 요 데이터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x 값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렇게 준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얻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부터 시작해서 그 2.5까지 2와 2.5 사이에 해당되는 요 구간 안에 있는 값의 개수가 몇 개인가 볼까요? 2.1, 2.4, 3, 4, 5, 6개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5라고 그린 거고요. 이 그 맨랩에서 제공하는 히스토그램 그 코드는 당연히 이 NH라는 값으로 나누어진 값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률 밀도 값을 쓰려면 이것을 스케일을 1 나누기 그 NH로 곱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그 확률 밀도 값의 그 근사 값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5부터 3까지를 볼까요? 또 그럼 또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엔 3인 값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3부터 3.5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볼까요? 3부터 3.5는 하나, 둘 개고요. 그죠? 나머지 얘도 네모 두 개네요. 그죠? 네모 값으로 얘를 하면 자, 요런 형태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오른쪽 그림 보면은 그 확률 밀도 함수가 그냥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아마 그냥 이런 모양의 확률 밀도일 거다라고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봉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시작하는 점만 바꿔도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번에는 아까와 똑같은 y값인데 0.5, 0.5를 시작점으로 줬죠. 즉 0.5에서 이 반을 왼쪽으로 하면 얘는 0.25부터 0.75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25죠. 세 번째는 그리고 1.25까지 즉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 중앙점인 값을 이렇게 어레이로 주어서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봐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오른쪽 이런 같은 그림이 나와요. 즉
이 그 히스토그램을 기초로 우리가 확률 밀도를 해석하려면 확률 밀도가 아마 이런 모양인가 봐라고 우리한테 또 주어지는 거죠. 이 모양을 대충 그런 그 한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이전의 히스토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 즉 봉우리가 두 개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것처럼 히스토그램은 아주 간단한 밀도 추정법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단점, 그 확률 밀도의 왜곡된 그러한 형태를 우리한테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히스토그램 자체가 주는 그 확률 밀도 계산하는 방식 자체의 의미는 정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밀도를 그 비모수 방식으로 추정한다고 할 때 그 좀 더 그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 비모수 밀도 추정이 우리한테 쉽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